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재산 분할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되겠죠. 남남이 되니까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자기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어떻습니까? 증여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래 자기 재산이죠. 가령 부부가 남편 명의로 재산을 다 명의 이전했습니다. 취득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 명의 것을 양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산 분할 금액만큼은 아내가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혼함으로써. 그러니까 원래 자기 돈을 받아가니까 증여세와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위자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재산 분할과 달리 양도세는 발생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을 준다면 증여세, 양도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줄 수도 있는데 이에는요. 어떻습니까? 그 양도세가 부과되니까 바로 현금이 아닌 것을 위자료로 준다면 양도세를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줬다.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근데 부동산을 주면서 양도세 피하기 싫어서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준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내고 현금을 주니까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준다면은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부동산을 준다면 절대로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이혼하는 마당에 양도세는 또 누가 냅니까? 주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 내는 거니까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습니까? 뭐 그동안 오래 살아왔던 정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양도세까지도 내지 않게 하는 방법들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한다면 효과적으로 양도세나 이런 것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혼을 염두에 뒀다면요.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전 증여 전략하고 이렇게 양도세나 증여세 없애는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혼하는 배우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요. 위자료보다는 재산 분할을 통해서 준다면은 양도세마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를 준다면은 조세회피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된다는 점 반드시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혼 전에 위자료 성격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거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죠. 6억 원까지는 배우자 공제를 받으니까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 분할하고 또 위자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산 분할 후 양도시 아니면 위자료 지급 후 양도시에는 과연 양도세가 달리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분할을 한다면은요, 이혼 시 재산 분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당초 이혼한 배우자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하고 동일합니다. 원래 남편 명의로 10년 전에 취득했다. 근데 그것을 반을 받았다. 아니면 그것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취득 시기는 10년 전이라는 것이죠. 이혼하는 시점에 재산 분할로 현재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 시기는 10년 전이고 물론 취득가액도 10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양도세 폭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분할로 취득가액이 10년 전에 10억 원이었다. 근데 지금 양도하니까 20억 원이더라. 그러면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양도세 폭탄이 내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로 10억 원의 부동산을 주더라도 시가 최초 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면 2억 원 대비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차익 나중에 양도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자료로 지급한 부동산은 좀 다릅니다. 양도소득세를 냈잖아요. 위자료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최초 2억 원에 취득했는데 10억 원의 위자료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10억 원에 줬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혼한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받은 사람은 10억 원이 취득가액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10억 원에 팔았다면 당연히 어때요?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는 뭐 비과세 되거나 적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자료로 받았을 때 받은 사람은 양도세가 거의 없을 거나 미미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재산 분할 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분할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취득 시점부터 인정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받았지만은 10년 전, 20년 전에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시점부터 기산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이혼한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이 취득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 10년 동안 같이 보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 거주 공제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겠죠. 가령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라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는다면은 8억 원 빼주고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니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재산분할 시 소요된 취득세, 재산분할할 때도 취득세를 내거든요. 취득세 특별 특례 조항으로 취득세를 다 내지 않습니다. 1.5%만 내는데 이것은 필요경비로 빼줄까요? 안 빼줄까요? 일반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 상속이든 증여든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빼서 양도세 절감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놀랍게도 재산분할 시 취득한 취득세 1.5%는 필요경비로 빼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분할 시 소요된 소송 비용 같은 경우도 있겠죠. 막 좀 더 받으려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도 소송 비용도 절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산분할로 이혼한 배우자한테 재산을 주는 것이요,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자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떻습니까? 각종 소송 비용이라든가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빼주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지 않으니까, 적용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이혼하면서 또 자녀들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또 효과적으로 양도세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위자료로 줄 수도 있습니다. 골탕 먹이라고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는 사람이 먼저 양도세를 내야 되니까 이것은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혼 당한 사람한테 위자료를 줬을 때 그 사람한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미리 냈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양도세가 별로 없다. 취득가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이혼 상담을 하면서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요, 다른 방법이 더 있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서 상담을 받는다. 그러면 대부분 다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매매할까 말까 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갔다. 당연히 그때는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이죠. 이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든가 부동산을 매각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은 제가 볼 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종합적인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각하게 이혼 사유가 된다면 무조건 이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부동산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 앞뒤 돌아보지 않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자신의 편에서 조언할 수 있으려면요, 이해관계가 없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돈을 절약하고 돈을 또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살다가 이혼하면요,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혼하면 왼수가 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 보니까요, 배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원만한 이혼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선 분할할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재산 분할을 하고 싶다 이랬을 땐 재산 분할이 아니라 효과적인 재산 분할을 위한 사전 증여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때도 배우자한테 무조건 몰빵으로 재산을 증여하게 된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서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